LG이노텍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제기되면서 유일 장중 주가가 7%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평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 LG이노텍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7.35% 오른 17만 3,800억 원에 거래됐고요.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 생산 기술을 갖춘 두산밥켓을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체 생산의 67%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증권사에선 수혜주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국내 1위 강관업체인 세아제각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요. 오늘 관련주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측의 방위비 증액에 관해서 사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요.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요. 방위비를 GDP의 3%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3%라는 수치는 항시 전시 상황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각국 나라들의 방위비 증액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방산주들의 연이은 탄력세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LNG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탄력 나타내네요.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뉴지스 코너를 통해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과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또 엇갈린 양상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 LNG 관련한 사업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에 탄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은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시켜볼까요? 네, 일단 오늘까지도 좀 시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피해보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더욱더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넥스트, 휴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철강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정강 가격 상승, 철강 가격 상승을 하면서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써라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기술력 쪽으로 부재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술과 그리고 돈을 투자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레퍼런스를 탄탄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광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반기는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넥스티, 휴스틸, 세아제강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또 오늘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세가 강했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관련된 종목들 시세 좀 더 가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고 느끼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슈가 시장에 어제부터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LNG 프로젝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시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느냐. 저는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지금 개발 사업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막대한 자금 때문에 좀 진행이 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와서는 일단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환경적인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관련돼서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좀 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돼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막혔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오면서 이제 일본이 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고 일본이 참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가 있냐면 일본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1기 때 못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이런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긴 한 13,000km라고 제가 봤었는데 알래스카 안에서 이렇게 LNG 선을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유, 천연가스 지금 알래스카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거를 LNG로 만들어서 일단 수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서 북부에서 남부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유정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옮기는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도 또 송유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강간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또 그에 더불어서 피팅이나 밸브 기업들도 같이 좀 갈 수 있다. 또 본행제 기업들까지 이 LNG 관련돼서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좀 액체로서 만들기 위해선 본행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뭐 자세하게 관련한 섹터, 뭐 기업들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참여를 한다라는 건 곧 투자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익으로 봤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뭐 시장의 반응은 있겠지만 국내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에 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결국엔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작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어떤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들 또 일단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자한 부분들이 회수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워낙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1,300이 아니라 13,000이 아니라 1,300km이고 그리고 65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정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에 회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큰 프로젝트라서 이게 진짜 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거라서 그때까지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좀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가 관광 관련주라든지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미국에 이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와 또 별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생산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로는 시장에서
트럼프 입에서 이야기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1기 때가 또 넘어서 2기 때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신선노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은 할 수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쭉 끌고 가기에는 저는 차라리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보셨다가 또 이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다가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종목군이냐, 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운송에 필요한 뭐 조선업체라던가 기자재 업체들, 관광 쪽에서 미국의 생산시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호흡을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후속 기사를 보니까 국내 기업들,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국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게 또 옳은 길인가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뽑았던 기업은 세아제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혹시 잘 아실까요?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미국 쪽에서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사실 이 세아제강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그 전날에는 넥스틸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관련주들 비슷한 산업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은 오히려 세아제강이 가면서 넥스틸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여부들이 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아제강도 그렇고 넥스틸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가져봐야 할지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요. 또 이어지는 헤드라인 보면서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뤄진 관세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멕시코의 캐나다 그리고 관세 부과에 관해서 한 달간 유예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협상의 카드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에 있어서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게, GM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만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인건비도 비싸고요, 미국은.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쪽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쪽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도 미국의 생산시설 보유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서 가지고 오는 반도체 칩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세에 있어서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 기업들의 수장들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결정을 좀 내리게 되었고요. 결국 GM이라든지 이런 자국의 기업들에 대한 생각도 하는 부분과, 또 멕시코, 캐나다와 관련해서도 이게 관세에 대한 그 부분을 결국엔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확실히 열어두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한 달 면제이지만 부분적 예외, 그리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마다, 들어주는 스탠스를 보일 때마다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2기 때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시장의 그런 예측들이 좀 깨진 부분이라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부 때는 다르다, 협상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새어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또 동향들을 살펴보면은 협상 카드로서 활용한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유예가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관세에 관련된 기업군들이 또 상승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주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뭐 상승폭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 이제 관세 쪽에 관한 리스크를 가장 많이 받아오는 기업들로 좀 꼽혔었잖아요. 오늘 흐름들 보시고 추가적인 흐름들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관세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항상 생각을 했던 건 결국에 생산 시설을 미국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좀 갈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SL이라던가 화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시세를 좀 오늘 기대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돼서는 노이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세 관련돼서는 좀 피로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가 있는 쪽보다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낫지 않을까. 저조차도 그렇게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협상용으로서 필요하게 만들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이것도 완전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게도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소폭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 관세 관련돼서 멕시코, 캐나다 관세 이슈 나올 때마다 생산시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오늘 유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소폭 상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동차 관련돼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잔해가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우려감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달 이후에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 한 달 이후에 펼쳐질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한 불안감들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관세 이후의 사건 자체를 우리가 증시에 관한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지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리스크는 없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소멸이라고 저는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관세를 매기긴 어려울 것이다. 마이크론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TSMC가 이번에 생산시설을 우리가 미국의 최대 규모로 짓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결국엔 트럼프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도 뭐 애리조나주에 우리가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의 카드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현대 기아차 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에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지금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 계속 협상의 카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의 입맛에 맞춰주는 움직임이 나오기까지에 계속해서 쥐고 흔드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돼서 우려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려 자체는 한 가지 좀 소멸된 건 트럼프가 의외로 열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생각보다는 풀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지만 이것도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2025년은 내내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또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참 많은데요. 이번 관세 유예 자체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역시나 시장의 대응점들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시장 한번 쭉 훑고 왔다면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섹터에서는요. 금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래 정지 이후의 흐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또 주가에 미칠 영향력들 체크를 해보고요. 또 OLED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OLED 사업이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까에 관한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니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금양이 연이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양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관리 종목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작년 9월에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부터가 그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이 반발을 했고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대해서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양은 올 1월에 결국에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과정이 좀 문제였죠. 원래 공시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 그 자체가 불성실 공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점 7점과 더불어서 공시 위반 제재금 7천만 원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작년 10월에 공시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은 전력도 있었어요. 당시 공시는 어떤 공시였냐? 몽골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당시에 또 몽골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라는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벌점 15점 이상을 받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17점이 됐죠. 관리 종목이 됐고요.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면 코스피 200에서 자동 퇴출되며 그리고 신용거래도 제한되고 그리고 거래 정지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는 급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1%대 떨어졌는데 오늘도 한때 26%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보이시는 것처럼 62,000원까지 터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쭉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더니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부분입니다. 금양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것은요, 결국 금감원이 제동을 건 탓이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꽤나 좋은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금양뿐만이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고려 아연 역시도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불성실 공시로 판단됐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기업들이 처음부터 유상증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 역시도 아예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계획 변정 과정에서 좀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불성실 공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에서 LG이노텍에 긍정의 리포트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대신증권의 주 골자는 무엇이었냐? 올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대신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입니다. 종전 추정치보다도 53%나 올려잡은 것이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39.5%가량 상향 조정을 한 수치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증권은 LG이노텍이 호실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에 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2월에 출시한 아이폰 16E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모두 다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죠.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고급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에서 판매 비중이 65%까지 껑충 뛰었다는 부분, 이에 따라서 LG이노텍의 고부가 가치의 카메라 비율은 올라갔고요. 덕분에 평균 공급 단가 ASP 역시도 올라갔고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달러 환율에 있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바로 LG이노텍이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증권가에서는 올 영업이익을 7,400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가량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세대 성장 제품 FC, BGA에 있습니다. 현재 인텔과 브로드컴, 퀄컴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FC, BGA의 매출 증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메라 사업 다각화입니다. 그동안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분야를 선택을 해서 좀 다각화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LG이노텍 장중한때 10% 넘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입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그 이슈 맞고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에 한해서 1개월간 적용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는 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좀 완화가 됐겠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두 번째 우주항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미국에서 우주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 잘 나왔습니다. 레드와이어 13% 가깝게, 로켓랩 역시도 7% 이상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유텔셋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죠. 인텔리안테크와 세트렉 아이 나란히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방산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외교 정상회담이 펼쳐졌었죠. 여기에서 K2 전차와 관련해서 2차 이행 계약 체결하는 것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7%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둘 중에서 어떤 시장에 조금 더 매력을 느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한 줄 평으로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시작 전보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왜 이렇게 좀 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증시랑 지금 확실히 디커플링이 약간 되고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개장을 안 했고요. 화요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미증시가 또 아침에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 시장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은 의외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짝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쪽 주도 섹터들에게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추세 자체로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는 또 3월에 암학회라든지 학회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알테오젠이 또 머크 관련돼서 뭐 약간의 노이즈 이야기 나오면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끌고 내려갔다는 거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끌어내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오늘 올라갔던 섹터들을 보면 뭐 영화 관련된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알래스카 LNG 관련된 근데 추격 매수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주류는 아니었던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는 시장의 색깔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오히려 내일 어떤 섹터들이 어떤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이 섹터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쪽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이 낙폭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커져가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까지는 탄력이 좋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탄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역시나 난이도 있는 또 시장이죠. 우리가 또 새로운 섹터에 접근하기에도 무리가 좀 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요. 시장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면서 또 시장의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5이슈는 어떤 이슈들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지금 투자할 시장은 어느 시장일까? 마침 오늘 두 지수가 엇갈린 양상을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의 흐름들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정답부터 들어볼까요, 대표님?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고민이 되지만 지금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뭐 LG, 뭐 이노텍이라던가 지금 코스피 관련돼서도 현대로템, LIG 현대로템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어려워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코스닥에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오늘도 3,000당 제약이 지금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3월에 폐암 암학회에 대한 일정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을 시에는 시장에서 좀 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모멘텀,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에 있었을 때 예전에는 약간 세론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론으로 작용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세론이라기보다는 학회나 이런 일정들에게서 좋은 결과치를 도출해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좀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관광 관련돼서 오늘 뭐 넥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는 맞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금호석유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유가 하락 관련돼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유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계속 좀 석유 화학주들도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섹터군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유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계속되는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숨은 수혜 섹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이제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강한 또 섹터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는 없겠죠, 대표님? 일단은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한 17개월 만에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서 항상 봤을 땐 공매도가 안 됐다가 재개가 됐을 때 한 달 정도 시장이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거품이 좀 낀 섹터라던가 그런 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쪽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매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은 저는 약간은 물음표가 있고요. 다만 시장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는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조선이나 방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공매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트럼프 관련돼서 오히려 더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공매도의 타겟이 꼭 될까에 대한 여부, 오히려 로봇주들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실적주 관련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야기는 나오지만 저는 시장의 색깔과 분위기에는 피해갈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보다 강한 게 사실 트럼프발에 관한 다양한 또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가 3월 말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허니문 기간을 지나오고 있죠. 그 허니문 기간 동안 그의 정책적인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은 계속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도 잠깐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은요. 그 제약바이오 내에 있는 섹터군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개별주 장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기조가 올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작년에 좋았던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가 강한데 그 이유는 결국엔 로열티에 대한 수령이라던가 마일스톤 수령을 받았고 이제 향후에 뭐 유한양행을 뭐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유럽 폐하마켓에서 이제 렉라자와 함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약보다 더 좋은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로열티에 대한 수치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종목들이 근거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고 앞으로에 대한 일정 또한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계속 강하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특허 관련돼서 좀 외신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 이슈로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작년에 이미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아랫골이 달리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작년에 좋았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올해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제약바이오주들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일슈 이야기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약바이오주들과 이제 관광 관련한 섹터군들 그리고 금호, 석유와 같은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들은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잘 맞는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고점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투자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 볼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을 잡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시장의 인사이트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역시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발에 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기도 했지만요. 이 시장에 조용히 숨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물론 개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었던 두 가지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차트 흐름을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보르노이 차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무서울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요.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과연 이러한 상승이 끝일까에 관해서는 시장에 다양한 의문점들도 남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이 급격한 상승률이 가히 놀라울 정도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요. 관절염 치료제에 관한 미국 진출에 관한 기대감을 안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화된다면 이는 실적으로 연결이 될 테고요. 우리가 숫자로서의 놀라움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포커스를요. 제약바이오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그런 시장의 기대감들을 얻어갈 수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 좋겠죠. 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 3월 달에는요. 유럽의 폐암학회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 폐암학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요. 미국의 암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학회도 이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주요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유럽에 있는 폐암학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폐암학회에서 두 가지 기업이요.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요. 폐암 치료제에 관한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유한양행은 얀센의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 폐암에 관한 결과가 좋다면 유한양행이 그간 주가가 눌려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추가 탄력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또 머크사, SC 제형이다라고 해서 그간 정맥 주사로 항암제를 투여했었는데 만약에 피하 주사로 이러한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떨까에 관한 전반적인 결과 발표가 드디어 나게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알테오젠이 특허 분쟁에 관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잡음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잡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잠시 덮어두고요. 만약에 SC 제형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알테오젠에 관한 기술 이전에 관한 로열티는 급격하게 급증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이 두 기업들을요. 집중해 봐야 할 시장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의 암학회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도 두 가지의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도 이미 시장에 시세가 나왔었던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폐암 치료제에 관한 일상에 관한 결과 발표가 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 보르노이 쪽에 관한 추가 시장의 탄력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증권가의 의견이 있었고요. 유한양행은 여기서도 한 건 해냅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에 관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전임상이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따른 유한양행에 관한 신약의 효과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한양행 입장에서는요. 이번 달과 다음 달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이 일정들은 국내 제약업체들에게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제약 일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이 아마케 외에도 실질적으로 FDA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넥스트 마켓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는요, 크립토 서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바빴잖아요. 관세에 관한 정책도 했어야 됐고 또 평화 협정에 관한 그러한 결정도 했어야 됐는데 이제 드디어 크립토의 시간이 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에서 크립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초청장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기업들을 초청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인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기업들은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도 참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테더 CEO도 참석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놀라웠던 게 제일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역시도 참석을 합니다. 캐시우드가 참석한다라는 부분 많이들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돈나무 언니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간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ETF에 관한 신청을 가장 선두에 서서 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초청장의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어떤 기업들이 트럼프의 초대를 받았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에이다 CEO인 찰스 호스킨슨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솔라나 CEO와 개발자도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죠. 이더리움을 창시했었던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트럼프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SEC의 의장인 폴스 호스킨슨도 이때 참석을 합니다. 폴스 애킨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바이낸스의 창립자였었던 자오 창펑 역시도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 참석 리스트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 참석한 기업들의 토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트럼프가 전부 다 초청했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호화폐 시세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런 기대감들은요, 크립토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5%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5%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330만 원 선을 현재는 가리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는요, 일주일간의 수익률이 무려 14%나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다양한 코인들은요, 트럼프의 초청장을 받아든 코인들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황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오후장 전략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